네, 밤사이 내린 극한 오후에 이 충청권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요즘처럼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질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대전보건대 재난소방건설안전과 이동열 교수와 대응 요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좀 분야별로 상황별로 좀 짚어볼게요. 예. 자, 대전에서는 웬만하면 마을 고립 같은 일은 벌어지지가 않는데 네. 이번에는 용촌동에서 주민들이 고립되는 사태가 빚어졌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폭우로 마을이 고립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현명한 대응입니까? 사실 최근 장마의 양상이 집중호우나 아니면 네. 국지성 호우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양상을 그렇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낮 시간대에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대응을 하는데 좀 더 효과적인 반면에 네. 야간 시간대에는 아무래도 주무시다 보니까 정말 대응이 취약하죠. 굉장히 취약한 편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잠들기 전에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네. 특히나 마을이 고립될 수 있는 경우에 특히나 네. 뭐 저지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고지대로 이제 이동을 해주시거나 네. 미리 뭐 차수벽이나 또는 모래주머니로 네. 물길을 막는 등의 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미처 대피하시지 못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주택의 옥상이나 또는 차량 위에서 구조를 네, 네. 요청하시고 섣불리 움직이시기보다는 일단 구조를 요청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좀 현명한 네.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을 주변에 하천이 범람해서 마을이 고립이 됐을 때 이걸 빠져나가야 되나 아니면 더 높은 데로 피해야 되나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좀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30에서 40cm 뭐 성인의 무릎 약간 밑에 정도 높이만 물의 돼도 높이가? 물의 네, 높이가 네, 네. 그 정도만 되어도 성인이 물을 가르고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30에서 40만 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물이 차기만 해도 네. 사실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비가 짧은 시간에 많이 내리다 보니까 네, 네. 이 급류, 특히나 이 물의 이 불어나는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흙탕물이기 때문에 네.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라리 위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이 깊지 않다 그래서 얕보면 안 된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셨고 그럼 주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택으로 물이 들어올 때 네. 자, 일반적인 시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사실 이 주택 내부로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네. 외부에 이미 물이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네. 예, 이 배수의 능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는 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네,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거나 네. 또는 물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경우에 네. 더 위험한 경우가 생길 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취약 지역은 이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나 네, 네, 물이 네. 고일 수 있는 부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한데요. 네, 네. 이런 경우에 집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네, 네. 물을 막는 작업을 하시기보다 네.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게 오히려 네.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피하는 게 좋다. 예,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엔 좀 지하차도, 예. 지하 주차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엔 농촌 지역에도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올 때 저희가 어떻게 대피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이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네. 배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양수기로 물을 퍼내야 하고요. 네. 차수벽을 미리 쳐놓지 않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물이 차게 되면 네. 지하철장에서 물을 빼기 전에 차를 빨리 빼려고 다들 지하철장 그렇죠. 이동을 뭐, 하시죠. 예. 관리사무소 안내 방송 같은 걸 하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인 그 정보로는 네. 차량 바퀴의 3분의 2 정도, 네. 일반 승용 차량의 3분의 2 이상이 바퀴의 3분의 2. 3분의 2 정도가 차게 되면 네. 차량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배기구나 또는 흡기구에 물이 들어가서 차량이 멈추는 경우가 생깁니다. 중간에 차량 한 대가 서버리면 다른 차도 다 못 빠져나가는 이런 네. 상황도 벌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뒤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네, 네. 특히나 작년 장마철에 그런 상황에 의해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게 되면 네. 차량은 좀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그 물이 차기 전에 네. 미리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차수벽을 네, 설치를 네. 하시거나 네. 또는 차량을 미리 밖으로 이동을 해두시는 것도 좋은 네.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기준 바퀴의 3분의 2 정도가 물에 차면 네. 3분의 2 이상이 차면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 이 얘기해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건 비가 오는 상황에서 일반 도로 아니면 지하차도 같은 데를 통과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일반 도로는 양쪽에 배수로가 설치가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아까 전에 그 주택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저희들이 그 배수 능력이 상실이 되면 네, 네. 도로에 물이 차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차량들이 이제 그 차 있는 물을 지나가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위험한 상황에 네.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되면 그 본네트 위로 물이 차오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흡기구 또는 엔진에 물이 들어가서 차량이 멈추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할 때에는 좀 네. 저속으로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비가 오지만 좀 불편하시겠지만 창문을 열고 네. 그 이유는 이제 가다가 차량이 멈춰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빠르게 대피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이동을 하시는 게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험 구간을 지날 때는 차 안으로 물이 좀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예. 창문을 좀 열고 가라. 예, 그게 맞습니다. 안전하다. 네. 자, 엘리베이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정말 특이하게 자, 저희가 화재 때 뭐 엘리베이터 타지 마라 이런 얘기는 많이 네. 하는데 이번에 물난리가 났는데 엘리베이터 때문에 사고가 나서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예. 엘리베이터 이용 폭우 때도 저희가 자제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예, 사실 이 엘리베이터라는 기계 장치 자체가 네. 전기로 움직이다 보니까요. 네. 일반 전기 장치랑 똑같이 그 물에 닿게 되면 네. 합선이나 또는 네. 그 전원이 차단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갇혀 있는 공간인데요. 네.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문을 열고 대피를 하거나 또는 네. 위에 그 비상문을 뭐 열고 천장을 뚫고 천장을 나오죠. 뚫고 예, 예. 나오는 그런 걸 영화에서 보셨을 텐데 네. 사실 현실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탈출이 힘들다. 예. 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높이가 있고요. 네, 네. 특히나 이 문을 여는데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문을 열었을 때 외부 문이 있으면 다행인데 네, 네. 벽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중간에 걸린 경우. 예, 네, 그런 네. 경우 탈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엘리베이터는 이용을 안 하시는 것이 오히려 네.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사태 얘기 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요즘 충청 지역 오늘 뭐 산사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이 됐습니다. 예.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주변에 사는 주민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산지뿐만 아니라 도로나 뭐 일반 뭐 평지도 지반이 상당히 약해진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앞으로도 많은 비가 또 예상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더더욱 더 지반이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뭐 옹벽이나 주택의 담벼락 같은 것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산사태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토압, 즉 흙의 힘을 버티지 못해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붕괴되거나 넘어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계곡이라든지 산기슭 또는 개울가에 그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네. 미리 좀 대피를 하시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